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3%대로 결정됐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다시 아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812선까지 내려왔는데요. 5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 보여준 기관의 움직임은 반갑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세가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행, 증권, 전기전자 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철강, 통신 업종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설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안철수 관련주 특히 안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지만 여전히 7%대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벌써 중반대 다다랐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가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주말에는 신사의 품격이 있다면 또 주중에는 신사분들이 저희 방송에 함께 계십니다. 임혁시 전문가님과 LNS 파트너스 하창범 팀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입니다. 임혁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매수가 43,732원입니다. 비중이 20%인데요. 타이어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임혁시 전문가님? 네, 타이어 업종 업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동안에 그 프리미엄이 붙은 그러한 그 충분한 가격 상승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 업종 섹터의 상승 흐름이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타이어의 그 현재 펀드멘탈이라든가 하반기 매출 신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그 충분한 가격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경우 그 지난 5월 달이죠. 대량 거래와 함께 49,000원대에서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그 6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전고점대인 49,000원대 돌파에 실패한 그러한 양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 추세 흐름을 보면은 그 한국 타이어의 경우 펀드멘탈에는 이상이 없지만은 49,000원을 돌파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박스권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으로서는 뭐 42,000원대 전후, 상단으로서는 49,000원에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면에서는 뭐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45,000원을 향한 반등 국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보유하신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만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그 9월달 기업 분할이 그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자동차 섹터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전개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뭐 45,000원대, 49,000원대 안정권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는 뭐 현재 시점 42,000원대 전후 분할 매수해도 약 한 뭐 7, 8%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0.18% 조정받으면서 11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프로입니다. 매수가가 17,0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하창범 팀장님 도와주시죠. 네, 카프로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화학업종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화학업종이 뭐 기타 섹터만큼이나 다른 섹터보다 상당히 약하죠. 카프로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카프로 락탐이라고 합니다. 카프로 락탐이라는 것은 나일론이라든지 어떤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그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프로에서 만든 그 원유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이게 나일론의 그 원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국내 보면은 나일론 3사를 할 수 있는 효성이라든지 KG 케미칼 코롱 쪽으로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학산업, 전방산업을 할 수 있는 뭐 효성이라든지 KG 케미칼, KP 케미칼 또는 뭐 코롱 같이
화학업종 전방적으로 매출 수요가 살아나야 카프로의 순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카프로 같은 화학업종이 좀 계속 지지부진하냐 하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율이라든지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도 그런 부분이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또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프로가 한 2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시장 추정치가 한 200억 정도 조금 못 미친다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지금 200억이면 작년에 뭐 거의 50% 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기의 어떤 회복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화학주는 계속적으로 저도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바닥권에서 잠깐 반등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카프로 제가 일봉 차트를 먼저 보고 있는데 오늘 뭐 16,000원 정도 가장 보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좀 급락을 하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봉 기준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그래도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를 지지하는 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기대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조금 긴 그림에서 긴 호흡에서 보면 제가 월봉을 한번 보겠는데 지금 보는 하면 이제 카프로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 2천억 정도 나올 때는 실제적으로 한 3만 원까지 갔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 자체가 그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솔직히 주가도 만약에 펀더멘탈로 접근한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2,300원까지 12,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장기적 그림이고요. 오히려 근데 이 가격이 오면 사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기준으로는 지금 약간 애매한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 기대를 해주면서 사실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뭐 1,800포인트 아슬아슬합니다만은 두 달 연속 지지하다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00원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카프로까지 봐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전반기에 신고가 기록했던 현대차, 그래도 중반기는 좀 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그 현대차에게 뭐 펀더멘탈의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트에서 뭐 약간의 그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그런 흐름이긴 한데, 현대차에게 뭐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일단 22만 원 뭐 양호한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 차트 흐름이 약간 그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는 그런 그 모습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현대차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그 장기 그 차트인데요. 일단은 그 26만 원, 25만 원대 신고가 랠리를 그 지난 그 3, 4월 달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눌림목 조정 이후 지난 그 6월 달 반등 국면에 실패한 국면 속에서 현재 뭐 장기 이평선을 약간 이탈한 상황입니다. 즉 그 장기 그 추세 저항대에 다시 한번 그 걸린 상황 속에서 눌림목 조정이 나왔고, 보시면은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죠. 하향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 반전하는 그런 시점을 기다려야 할 텐데 현재 그 하락 초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 2개월 정도의 그 현대차의 주가 흐름은 횡보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장기적 측면에서 보시면은 작년 7, 8월 달에 61선이 꺾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대차가 22만 원, 23만 5천 원대 전후에서 일단 바닥을 다진다 하더라도 본격적 상승 랠리가 이루어지려면은 지난 그 3월 달 초처럼 다시 한번 그 61선이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다른 업종, 섹터를 일단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 현대차의 경우는 25만 5천 원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02-3153-261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SOL입니다. 매수가 94,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하창봉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정유주죠. S오일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이제 정유주 같은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S오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 GS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어저께 아마 제가 기억에 뭐 장 마치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많은 좀 비중을 두고 있고요. S오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저기 아랍 무슨 왕자인데 제가 갑자기 그 왕자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랍 쪽 어떤 그 투자가가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뭐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7월달 접어들어서 이란산 검수 조치에 대한 그런 거 자체도 약간은 좀 불확실성을 가미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검수 조치 관련해서는 S오일은 거의 익스포저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현대오일뱅크 비상장 현대오일뱅크하고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크지만은 전체적으로 정유 여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멘트 자체가 조금 정유사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좀 힘들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그것을 수익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최근에 뭐 국제 유가 한 85달러 선,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85달러 선에서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유 3사의 주가도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좋은 회사입니다. 왜 좋은 회사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사는 고마진의 폭리를 속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휘발유 가격이 세금이 많긴 많습니다만 정제 마진도 상당히 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93,000원 정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화학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기초화학보다는 오히려 정유사는 조금 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항상 이런 큰 경기 민감주들은 시장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화학주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수준에서 뭐 기술적으로 접한다든지 아니면은 펀더멘탈로 접하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많이 빠지고 한 10만원 밑에서 한 3개월 연속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 오히려 더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에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는 젠백스입니다. 매수가가 37,800원인데요. 중장기적인 접근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젠백스의 경우에는 뭐 체감 분야에 있어서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임상, 삼상에 대한 그러한 그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상용화 수준까지 현재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동사의 경우에는 뭐 기술력 하나만큼은 일단 뭐 검증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에까지는 좀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서 그 매수 접근은 좀 그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3월달 그 43,000원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즉 물량 압박이 나타났고 지난 그 6월 중에는 그 4만 원대에 안착되는 그런 시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물량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현재 그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그 긴 추세에서 보면은 35,000원대 전후에서 다시 한번 그 기나긴 그런 바닥 따지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의 경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4만 원대에 해당하는 매물 압박을 그 극복하는 것이 1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의 경우에는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들이 그 정배열로 진입하는 그러한 그 저점이 높여가는 그러한 그 단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까지는 일단 장기적 측면에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니슨입니다. 9,9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된다면 손절가는 적정 손절가가 얼마입니까? 문의하셨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도와주시죠. 네, 유니슨 지금 한 7,800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9,900원 거의 만 원대 사셨다는 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슨 제가 그 잠깐 우리 많은 투자가분들이 시간이 되셔서 저기 어디죠? 대관령 목장으로 가면 바람개비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풍력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독일인가요? 베리타스 회사께 좀 많이 있고요. 유니슨도 몇 대 있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풍력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요. 대표적인 이제 풍력 관련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상반기 접어들어서 유니슨은 상당히 중간중간에 좀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월 말 정도에는 일본의 도시바가 유니슨에 대해서 3자 배정으로 지분을 인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대 주주가 도시바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니슨이 뭐 한 6,000원 밑에 있다가 5월 말에 한번 붕 떴었고 최근 같은
작년 뭐 6월에 접어들었어도 사실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거의 많죠. 작년에 지진도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최근에 보면 태양광도 늘린다 그러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바다가 하나 더 많습니다. 사면이 바다죠. 섬나라다 보니까 뭐 해상 풍력이라 그러죠. 근데 풍력도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처럼 산 위에 올리는 게 있고, 바닷가 인접한 국가들은 이제 해상 풍력이라고 하고, 제주도 가보면 바람개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한 60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죠.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게 바로 신재생 청정 에너지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 유니슨 인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슨의 성장 가치에는 점수를 좀 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요걸 하지만은 잠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나왔던 뭐 5월이라든지 또 최근에 일본 정부의 태양광 산업의 발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2번 정도 어떤 관련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었는데, 왜 못 가느냐 하면은 실적이 아직 바탕이 안 되고, 사실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업 자체가 약간은 그림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매출로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탄력성은 떨어진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중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유니슨의 주가가 잠깐 주봉해 본다 그래도 한 6,000원 정도에서는 장기적 바닥권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별로 제가 볼 때는 6,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손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지금보다는 많은 하락폭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약간 유니슨의 약간 분위기상으로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실적이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가는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6,000원, 7,000원 지지력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최근 급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을 사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비트컴퓨터 적정 매수가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뭐 비트컴퓨터 그 펀더멘탈보다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전자 의무 영상 솔루션이죠. 예, 이쪽 분야에 있어서 뭐 유비케어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추고 있긴 한데, 현재 흐름은 그 대선과 관련해서 테마 위주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그 1월 달이죠. 예, 1월 달. 그 대량 거래와 함께 8,500원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이번에 그 8,500원이죠. 예, 여기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이후 단기적으로 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그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8,500원에 해당하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매수 관점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뭐 6,500원대 또 뭐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 국면이 나타난다면은 6,000원대 전후 이쪽 그 가격대 전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그 비트컴퓨터의 흐름은 장기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2009년도하고 그 금년 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5,000원대의 가격은 일단은 그 안정적인 그런 박스권 흐름이 현재 그 구축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큰 흐름은 하단 5,000원과 상단 8,500원 사이에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그 중간 과정인 7,000원대 전후에서 일단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의 경우에는 뭐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뭐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유효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STX 엔진 살펴볼까요? 1,800원인데요. 비중을 적어주진 않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루한 흐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좀 이득 볼 수 있을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창모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STX 하면은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굳이 많은 주식 중에서 STX를 건드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시장에서 그 그룹사 중에서 재무 리스크 안 좋은 회사 손에 뽑으라 그러면 3순위 안에 드는 게 바로 STX 그룹이죠. 뭐 실제적으로 뭐 부채 규모라든지 금단적으로 시장 이미지 자체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종목이라는 거는 약간의 어떤 신뢰도도 많이 좀 차중히 합니다. 그러니까 STX 같은 종목들은 큰 손들은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은 회사 기업이 안 좋은데 펀드 매니저가 STX 삽니다라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다가는 바로 잘립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STX 엔진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기계업종에 속하면서 엔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박용 디젤 엔진이라든지 뭐 방위산업체 이런 거 좀 만듭니다. 최근에 뭐 보니까 현대로템과 현대 그 K2 장갑차죠. 장갑차 관련해서 8천억 정도 수주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STX 엔진이 원래 하는 일은 조선종 발전기고 방위산업 쪽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수주했다는 거는 주가에는 아예 거의 영향이 없다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그룹 리스크도 있습니다만은 계열사를 할 수 있는 STX 중공업이라든지 STX 조선해양이 배 수주를 많이 해와야 됩니다. 조선은. 그래야 엔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근데 조선업방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뭐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수주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있는 삼성중공업이나 뭐 중공업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TX 중공업은 조금 조선해양이라든지 STX 그룹들은 수주 부문에서도 밀린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잠깐 이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800원이면 제가 보니까 좀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봉이죠. 일봉이 최근에 보면 우리 투자가님이 매수하신 한 1,800원 전후에서 약간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난 거는 누가 개인이 계속 사주는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주가는 한번 푹 내려가야 올라오는데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뭐 5월에 급락할 때는 시장 관계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보유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약간 제가 긴 그림에서 긴 호흡에서 한번 보면 이 SK 엔진의 어떤 그 월봉인데요. 지금 보면은 만원대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대부분 만원에서 지지하려는 성격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안 빠지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향후 STX 그룹의 재무구조 상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수주 모멘텀이 약화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만원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현 수준에서는 그래도 만원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 일단 올라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가장 기술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갖고 있는 부장 중에서 절반, 그게 10%가 되더라도 절반 정도만 이익 청산하시고, STX는 하여튼 시장에서 좀 신뢰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뭐 가치와 조선을 택할 거면은 다른 조선사를 좀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917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형홀디스입니다. 매수가 28,0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이틀 연속 하한가 이유가 궁금하다 하시면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프로디즘과의 공식 관계를 부인하면서 삼형홀디스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임명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삼형홀딩스 과거에 토자이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상장업체인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퇴출이 된 이후 다시 한번 우회 상장으로 해갖고 재입성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상이 삼양홀딩스와의 관계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틀 연속 급락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삼양홀딩스의 과거 한 3, 4년 재무 구조를 보면은 적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대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 매수하신 가격대 이탈했을 경우에는 즉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이 아쉽고요. 일단은 동사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23,000원대에 반등이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과감하게 보유 비중을 50% 이상은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양홀딩스의 뭐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동사의 그런 기업에서 적극적인 공시 부인 내용이 어느 정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재무 구조로 보면은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의 투자 비중을 과감하게 배팅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단 펀더멘탈 재무 구조를 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투기적 요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손절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반등 올 때 과감하게 절반 이상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 286,000원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하천문 팀장님. 네, 현대모비스는 사실 지금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 보유를 하셔야 되냐면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최근 3개월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왕따가 됐습니다. 왜 왕따가 됐냐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일단은 외국인들 기관들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 위아 쪽으로만 많은 자금 쏠림을 가져갔었고요. 현대 모비스는 거의 핸들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조금 있는데 이건 약간 진행형이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또 하나가 같은 부품사의 현대 오토론이 있습니다. 비상장에서인데 이 현대 오토론이 조금 더 현대 그 부품업체로서 조금 영향을 강화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 모비스의 역할이 내려간다는 우려가 잠깐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지금 기관 수급적인 측면에서 모비스만의 왕따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지주회사 관련 전환책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조금 더 진행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회사 갖고 있는 현대 모비스의 모듈 쪽에서의 본질 가치보다는 약간은 수급 논리와 약간은 시장 기후 때문에 약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주시고, 뭐 사실 모비스 하면 국내 최대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에서 일단 29만 원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8412번님 저희가 카프로 상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로 다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난달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011년 5월 3%에서 6월에 3.25%로 오른 뒤 13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장기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와 물가에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브라질도 현지 시간 어제 기준금리를 연 8.5%에서 8%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건설업계 줄도산의 뇌관인 PF 대출이 올해 11조 원가량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중 만기 연장이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PF 대출 잔액 28조 1천억 원 가운데 30에서 40%의 만기가 올해 집중돼 있고 국민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PF 만기 도래 비율은 평균 39.2%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정상화뱅크 사모투자펀드에 자본금을 더 출자해 각 은행의 PF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실 사업장별로 최대 1조 원에서 2조 원 규모의 자산을 추가 매입하되 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를 보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는 180만 179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1.8%에 달했습니다. 각 연금별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28.3%, 공무원연금 3%, 사학연금은 0.4%로 고령자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7년 22.4%에서 조금씩 증가해 2010년 3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은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빠른 2053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어 사적연금의 의존도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자치단체 연쇄 파산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인구 21만 명의 중급도시 샌 버나디노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샌 버나디노시는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불과 7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한인 거주자도 많은 편입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청사 소재지인 샌 버나디노시는 예산이 부족해 앞으로 3개월 동안 각종 비용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긴급 시의회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달 27일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인구 30만 명의 스탁턴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지난 4일에는 인구 7,700여 명의 소도시 메모드 레이크시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이명식 전문가님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베스트 정보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